금융당국이 최근에 부채 관련한 이제 점검 회의를 하면서 새마을 금고가 2천억, 보험 쪽이 4천억이 이제 대출액이 이제 9월 달에 증가를 한 걸 보고 이제 새마을 금고와 보험업계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대출해 주지 말라는 거죠. 대출 늘리지 마 하고 그냥 대놓고 그냥 오더 내린 거예요. 저도 이제 최근에 대출 관련해서 이제 그냥 검색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예전보다는 대출 상품의 이 상품 이제 리스트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종신보험이 있고 삼성화재 이제 연금이 있고 해서 그걸 약관으로 해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쓱 이렇게 봤더니 그건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이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제 대출 상품이 아니다 보니 다른 게 뭐가 있나고 봤더니 정말로 올 초하고 이렇게 봤을 때보다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대출을 이제 줄이기 위한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 지시로 대출이 이제 많이 줄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이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급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인데 집을 추가로 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출이 틀어막히면 이제 상황이 꼬이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을 거절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뭐 여러 이제 형태의 대출 쪼이기가 이제 시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제 상황이 궁지로 이제 많이 몰리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람, 아니면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처지가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저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제가 잘 살지는 못해도 대출이 없다라는 걸 참 감사하게 여기면서 사는 거죠. 대출 없고요, 통장에 잔고에 돈 있고 이러면 그것만큼 이 안정적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되게 뻔하고 되게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통장에 잔고에 돈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뭐하냐, 그거 잘 굴려가지고 그걸로 뭐 부동산, 뭐 아파트 갭 투자하면 몇 배를 벌 수 있는데 왜 아둔하게 멍청하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에요 전세가 9억이에요 8억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서 한 1, 2억을 만약에 갭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갭으로 해서 많이 샀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집값이 만약에 10억에서 7억 되면요, 제가 만약에 2억을 갭했다라고 하면 저는 2억 돈 날리고 그 세입자에게 나중에 1억을 더 빌려서 내줘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3억 날리면 뭐 예를 들어서 전세 8억에 매매가 10억짜리 사서 15억 되면 5억 버는 거잖아요. 2억 집어넣어서 5억을 버는 뭐 마법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10억짜리가 7억 되면요, 그럼 이제 뒤지는 거죠. 가진 돈 다 날리고 마이너스 나는 거니까. 우리가 버는 건 생각하고 벌면 좋지요.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버는 거 말고 못 벌고 만약에 마이너스 나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가 플러스만 생각하지 마이너스를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요, 플러스 나는 것만 생각하고 마이너스를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일을 저지르면요, 그러나 충격이 우리를 그냥 순식간에 그냥 주저앉힌다라는 거죠. 꽤 무서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굳이 무리하게 갭 투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고 생각이에요. 누군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쫄보라 그러고 찌질이라 그러고 경제관념도 없는 멍청한 놈이라고 저한테 손가락질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고, 뭐 다들 이제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뭐 경제 호황기 때, 뭐 부동산 대대 상승기 때는 되게 이제 바보 소리를 듣고 찌질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부동산 하락기나 경제가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이제 닥치면요, 저 같은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이 진가를 발휘하죠. 이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조금은 공격적이고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게 필요 없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여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무리하게 배팅해서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면 그로 인한 충격을 자기가 다 뒤집쓰면 못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냥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각하는 거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는 현실이 참 많이 어렵다라는 거, 녹록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더 따져보고 더 궁리하며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현실이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막막하고 참으로 두려운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하고 잘 고민하며 지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들, 지금의 삶이 참 녹록지 않죠.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막막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지금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데 제2금융권들의 대출이 중단되게 생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리하게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와르르 이제 궁지로 내몰리는 겁니다. 그럴 줄 몰랐다. 아니면 이 타이밍이 되게 안 맞았다. 정부가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다. 여러 가지 악플들, 막말들을 쏟아내기도 할 텐데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부채가 증가되는 걸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놓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무리하게 빚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들이 아마 곤욕스러워질 거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무리하게 빚져서 뭘 하려고 했던 그들의 욕심이 탈락에 만든 거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아마 그들도 이제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궁지에 내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당장의 상황을 좀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근데 한번 이제 그렇게 후대게 당하고 나면 빚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쉽게 빚내려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빚내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죠. 그 빚으로 인한 충격을 겪어봤기 때문에,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빚을 안 내고 살려고 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대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빚내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는 것. 그리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당장 빚내 가지고 뭐 하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정말 이득일지 아니면 실제로는 마이너스일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계산법대로 내 셈법대로 착착착 다 흘러가면은 딱 맞겠죠. 근데 그게 나의 계산법 내 셈법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모하게 무리하게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함부로 못 모르고 까부러대고 결정했다가 가진 거 다 날리면요, 그러면 인생이 30년 40년 50년이 그냥 날아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함부로 까부러대지 말자, 냉정하게 생각하자, 냉혹하게 세상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